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샘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샘투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고요. 웹툰 전문가 샘씨 모셨습니다. 네, 샘입니다. 네. 네, 저번 주에는 그 대학생을 담은 교환학생이라는 웹툰으로 찾아왔었는데요. 네. 오늘은 또 장르를 살짝 틀어가지고 스릴러, 공포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뭐 스릴러에 가까운 조금 잔인한, 아마 19세로 알고 있는데 스릴러 웹툰을 가지고 찾아왔고요. 좀 일종의 도시 괴담처럼 내려오는 항상 소리가 있죠. 장기 밀매. 이게 실제로 존재를 하는 것인가? 뭔가 항상 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이런 장기 밀매로 소재로 하는 웹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코 디귿 작가의 밤낚시라는 웹툰이고요. 네이버 수요 웹툰이고 2021년 8월부터 연재 중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거 글과 그림 작가가 달라요. 글은 리코라는 작가는 아니고 회사입니다. 회사. 리코가 약간 그 네이버 웹툰의 자회사라고 해요. LICO라고 해가지고 네이버 웹툰의 자회사인데 2017년 7월에 설립이 됐고요.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뭐 애니메이션, 뭐 웹툰, 그리고 웹드라마까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회사고요. 특정한 개인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팀을 꾸려가지고 작업을 하는 일종의 약간 웹툰 스튜디오 개념을 얼마 전에 설명해드렸는데, 그런 개념인데 좀 더 기업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좀 찾아보니까 이 리코가 단독으로 연재를 하는 웹툰들도 꽤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스토리에는 리코가 참가를 한 것 같고, 네. 작화는 디귿, 그 우리나라의 그 자음 중에 그 디귿입니다. 디귿. 이 디귿 작가가 그림을 그렸고요. 이 분께서는 2019년 악취라는 웹툰으로 네이버에 데뷔를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일종의 공포 스릴러인데 좀 약간 초자연적인 공포물이라고 할까요? 이때는 그런 작품이었다면은 이번에는 뭔가 사람이 약간 등장하는 뭔가 그런 범죄가 등장하는 그런 스릴러물로 다시 찾아온 것 같아요. 다만 이 악취를 연재할 때는 이분께서 그 그림도 그리고 스토리도 본인이 하셨는데, 이번 밤낚시 같은 경우에는 그림만 그리시는 걸로 참가를 하셨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뭔가 이 디귿 작가도 리코 소속이 아닐까라는 약간 좀 추론 아닌 추론을 해봅니다.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래서 뭐 작가 소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 밤낚시의 주인공은 무직이에요 이름이. 백수죠, 백수. 강무직이라는 친구입니다. 한 20대 청년이고요. 네. 가족 관계가 어머니가 한 분 계시고요. 어머니가 과거에 굉장히 잘 나가던 유명 배우십니다. 여배우예요, 여배우. 아버님은 안 계세요. 네. 그리고 어머니와 그리고 형이 한 명 있습니다. 형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병원 레지던트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무직이라는 친구는 굉장히 잘 나가는 다이빙 선수였어요. 그 있잖아요, 그 수영 종목 중에 다이빙. 네. 다이빙 선수였는데 전국체전에 나갔다가 라이벌 선수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가 걸립니다. 라이벌이 있는데 네. 과실치사가 걸려서 선수 생활이 끝장이 납니다. 왜 과실치사냐? 이 강무직한테는 루틴이 있었어요. 다이빙을 하기 전에. 네. 다이빙을 하기 전에 음악을 들으면서 어머니가 싸준 땅콩을 먹는 게 루틴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라이벌 선수가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갑자기 땅콩 하나만 달라고 계속 오는 거죠. 땅콩 내라. 그래서 강무직이 그렇게 성격이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땅콩 먹고 싶으냐? 저리 가라고 하더니 계속 오니까 그렇게 땅콩 먹고 싶으면 먹으라면서 땅콩을 입에 그냥 쑤셔 넣어버립니다. 근데 그게 언론 카메라에 찍힌 거죠. 네. 그리고 다음날 라이벌 선수는 사망합니다. 땅콩 알러지요? 네, 땅콩 알러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네. 얘는 왜 땅콩 알러지가 있으면서 네. 나한테 땅콩을 달라고 했는가? 근데 이 땅콩을 달라고 한 말은 강무직밖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네. 결국 증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강무직은 결국 과실치사 혐의에 걸리고 아마 집행유예 받은 것 같아요. 선수 생활은 당연히 끝장이 나죠. 네. 그 뒤로 3년 동안 강무직은 방 안에서만 은둔하면서 생활합니다. 뭐 이제 뭐 모든 게 다 싫겠죠. 그렇겠죠. 뭐 일종의 누명 아닌 누명을 썼으니까. 네. 그러던 어느 날 그 형은 계속 끝까지 강무직을 뭔가 토닥여주고 끌어내보려고 하고, 그렇게 막 자존심도 건드려보고 그러면서 뭐 용돈도 주고 그러면서 계속 뭐 어쨌든 살아가는데, 형이 어느 날 무지가 밤낚시에 가자 라고 하는데 당연히 강무직은 안 나가죠. 네. 그래서 형이 혼자 밤낚시에 갑니다. 그리고 형이 실종됩니다. 그래서 강무직이 형이 안 들어오니까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러 가요. 근데 실종 신고를 안 받아주죠. 성인 48시간. 네, 성인 남성이 그렇게 나간 거는 가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아직 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뭐 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한강 다리가 마지막으로 찍힌다. 뭐 낚시를 갔다가 거기서 뭐 어떻게 뭐 실종이 된 것 같다. 일단 거기까지는 알아냅니다. 그래서 강무직이 그 한강 다리로 갑니다. 그래서 형의 행적을 수색을 하던 도중에 강무직한테 전화가 옵니다. 형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형이 강무직하고 통화를 하면서 내가 뭔가 밤낚시를 하다가 물에 빠졌는데 그 뒤로는 기억이 없고 내가 지금 어딘가에 갇혀 있다. 근데 뭔가 어두워서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다. 그래서 강무직이 형이 그 주변을 더듬다 보니까 사람 손가락을 발견합니다. 잘린 손가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겁을 하는 거죠. 이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고 이제 형이 그 갇혀 있는 곳을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한테 잡혀요. 잡히고 외마디 비명을 남기고 형이 신호가 끊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형인 당연히 약간 죽은 것 같고 그래서 강무직이 형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추적을 해갑니다. 형이 마지막에 그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밖에 평양수산이라는 뭔가 글자가 보인다. 네. 라는 얘기를 해요. 평양인가요? 태평양 수산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아니었나? 네. 실제로 그래서 평양수산을 강무직이 찾아가봐요. 실제로 있었나봐요. 평양수산이란 가게가.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뭐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형이 여기 갇혀 있고 지금 어떤 놈들이 뭐 잘린 손가락도 있고 막 그렇다더라 해서 근데 강무직은 이미 유명 인사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런 과실치사 혐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성격도 안 좋다는 게 이미 다 밝혀져 버렸고 경찰이 무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사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평양수산에는 없죠. 그렇죠. 태평양 수산이었으니까. 그래서 태평양 수산을 가보고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역시 검색을 하지만 이미 다 그런 장기밀매범들은 현장을 옮긴 거죠. 그렇죠. 소위 말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작업장을 옮긴 거죠.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그 장기 밀매의 피해자가 될 뻔했던 여주인공도 만나고 그러면서 계속 지금 현재 추적을 해 나가고 있는 도중에 알고 보니까 현재까지 밝혀진 거로는 그 장기 밀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람을 살인하는 역할을 하는 건 실제로 횟집 주인이고 그 뒤에는 의사의 흑막이 있다는 게 밝혀졌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무직의 형도 레지던트라고 했잖아요. 네. 강무직의 형은 그런 뭔가 흑막이 있는 걸 알아차리고 그것을 추적하다가 살해가 된 게 아닌가까지 현재 밝혀졌습니다. 네. 굉장히 사실 소재가 무거워요. 무겁죠. 무겁고 잔인합니다. 다소. 왜냐하면 그러니까 죽이는 것까지만 해도 약간 잔인한데. 그렇죠. 그 죽이는 이유가 장기 밀매라면은 주제가 절대 가벼울 수 없죠. 그렇죠.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횟집 그 아까 얘기한 그 실행범. 네. 횟집 주인이 굉장한 사이코패스입니다. 이 횟집 주인이 원래 그 소위 말해서 섬의 유지예요. 그래서 회 뜨는 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쾌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섬에 있는 다른 주민이 실종이 된 거죠. 배 타고 그 어업을 하다가 실종이 됐는데 그 주인이 그 실종된 사람을 정말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결국 시신을 발견을 해요. 네. 근데 그 목적이 그 시신을 해부해 보기 위해서. 거기서는 이제 만족을 못하는 거죠. 네. 죽어 있는 시신을 해부하는 데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그런 약간 스토리도 나오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보니까 당연히 19금 같네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성인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클릭한 대로 다 들어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19금이 맞는 것 같네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잔인합니다. 혹시 장기 밀매를 실제로 하는 범죄자들이 있다면 네. 그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해요. 그렇죠. 그 지나가는 뭐랄까요, 그 동물을 괴롭히는 것도 웬만한 사람 쉽지 않은데. 그렇죠. 약간 그런 게 확실히 있잖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좀 분명히 불편한 소재고요. 근데 그림체가 되게 뛰어나요. 또 그림체가 뛰어나기 때문에 네. 그런 약간 불편함과 잔인함 굉장히 또 부각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분명히. 디테일하군요. 네. 현재까지는 그 장기 밀매가 뭔가 당연하겠지만 그 고위층과 뭔가 연결이 있다. 뭐 그런 쪽으로 지금 흘러갈 것 같고요. 스토리는. 네. 사실 이 장기 밀매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병원에서 장기 이식을 할 때조차도 그런 장기의 관리라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소위 말해서 이식을 해주시는 분의 장기를 분리를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로 이식을 받으실 분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장기가 쓸모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이런 뭐 환경을 고려해봤을 때 과연 이 장기 밀매라는 게 실제로 가능한 건지, 혹은 뭐 가능하다면은 뭐 저는 잘 모르니까 알 수 없으니까 뭐 있을 그렇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뭐 한때 뭐 도시 괴담처럼 뭐 어디 화장실 같은데 네. 뭐 터미널 화장실 같은데 들어가면은 네. 뭐 간 콩팥 네. 이렇게 해서 뭐 번호만 적혀 있고. 맞아요. 네, 뭐 그런 게 요즘은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뭐 한때 뭐 사기다. 네. 혹은 뭐 진짜 있는 거다. 네. 뭐 감론을박이 많았는데 그렇죠. 뭐 진실은 뭐 전 어마어마하게 있겠죠. 그렇죠. 물론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아, 그럼요. 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도 다른 세상처럼 느껴지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그 사람을 부품처럼 쓰기 위해서 그냥 죽이는지 이해가 좀 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도시 괴담처럼 네. 계속 이런 뭔가 괴담이 내려오잖아요. 네. 그걸 소재로 해서 잘 만든 웹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 아저씨에 나왔던 장면들이 생각이 나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척출? 적출이죠. 적출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네. 적출하는 그 담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사. 사이코패스. 네네. 사이코패스 의사. 그게 좀 생각이 많이 나네요. 네네네. 거기도 잘 그려내지 않았나. 네네.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네. 이제 그려냈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이 웹툰도 좀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거의 뭐 그 아까 회축주의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지금 강무직이 복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뭐 약간 잘 따돌려가지고 죽음에 이른 걸로 알고 있고, 네. 지금 남은 사이코패스는 그 주범인 의사만 남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결국엔 몰락을 할 텐데 네. 어떤 과정을 거칠지, 그리고 이러한 음모의 끝은 어딜지 이걸 밝혀나가는 맛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9금이에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19급이 아니면은 제가 얘기한 얘기들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약간 유혈이 낭자하고 네. 그런 폭력이 난무하고 그렇죠. 그런 작품 그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15세네요 세상에. 우리나라 검열이 굉장히 관대해졌네요. 관대해졌네요. 15세입니다. 15세네요. 네. 그럴만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15세. 네. 15세 밤낚시입니다. 네네네. 왜 밤낚시라고 하냐만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아까 형도 한강다리에서 실종이 됐다고 하잖아요. 네. 이 장기밀매 조직의 수법이 일단 어쨌든 장기밀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실종처럼 만드냐면은 한강다리에서 CCTV의 교묘한 각을 이용해서 일단 떨어뜨리는 거예요. 마치 자살 혹은 투신을 한 것처럼. 네. 그 다음에 한강다리 밑에서 끌어올립니다. 그거를 밤낚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밤낚시입니다. 무섭네요. 무섭습니다. 무서운 웹툰이네. 네네. 15세라니 더 무섭네. 그러게요. 오늘은 그 디귿 작가의 네. 밤낚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쌤의 웹툰 방송 밥방갈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쌤투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